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어떤 시황을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어떤 심리도 많이 호전됐고, 그리고 시황이라는 것이 개별 종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시황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어, 다만, 시황은 항상, 애매한 이런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좀 껴맞추기 하는 느낌도 나고, 뭐, 그렇죠. 어,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시황 이야기를 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심리적인 것과 그다음에 실적 관련한 것들, 그리고 수급에 관련한 뭐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생각해도 실적이 좋은 회사가 수급까지 좋고, 그리고 그 어떤 해당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심리 상황들까지 좋아진다면 뭐 아주 좋겠죠. 이걸 이제 지수와 어떤 시황과 좀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요 심리적인 것은 이것이 사실 이 심리가 실적과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 분쟁들. 근데 이것이 다행히도 17개월 만에 무역 전쟁 17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가 된 것이죠. 다만 어떤 디테일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겠다만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 한국 쪽에도 보면 EPS 증가가 뭐 좋다라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좋다, 더 좋아질 것이다 현재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연준의 대차대표의 어떤 증가, 아주 강력한 자산이 확대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 자산 확대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패시브 자금으로 변신해서 와서 실제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냥 좀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이것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흥국의 주식 ETF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전환됐던 시기가 연준의 어떤 자산의 어떤 확대와 시기가 좀 비슷한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시장이 대만 시장이잖아요. 대만 역시도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홍콩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추세적으로는 좀 돌아서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 속도 자체는 아까 방금 봤던 대만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딘 속도가 아주 소폭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대로 MSCI 싱가포르, MSCI 코리아 지수인데요.
이걸 왜 같이 놓고 보냐면 상당한 어떠한 유사성을 우리는 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과 싱가포르의 시장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 말고 원래는 보통 많이 사람들이 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싱가포르도 아주 중요하게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이 중국이나 홍콩, 뭐 아세안 이런 아시아 퍼시픽 지역과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 홍콩 이런 쪽과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고 무역 환경에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한 이런 무역 환경에 노출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뭐 이게 요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아주 밀접한 흐름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어떤 이슈냐라고 했던 거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전환되는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죠. 싱가포르 수출이 개선세가 확실히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감소세이긴 하나 수출은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고 이거를 안을 떼어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석유랑 전자제품 수출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일단 증가세로 전환했거든요. 수출은. 그리고 보면 여기 화물 처리량 있잖아요. 이 화물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선이 상당히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물 처리량은 이 수출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그 수출도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물 처리량의 속도만큼 수출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에는 수급이 어떠냐라고 좀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싱가포르 시장에는 이렇게 검은색인데요. 이렇게 한국이랑 밑에 파란색이 한국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MSCI 코리아인데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 보면 시간의 어떤 것이지 부정적으로 볼 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아직 이렇게 실제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까라고 고민은 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곧 해결될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림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일단은 신국 쪽에 이렇게 강하게 패시브 자금들이 온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패시브 자금이 가장 이제 왜 이게 좀 중요한 이유로 보냐면 패시브 자금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수개월 동안 지속성을 가지고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이제는 곧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원분이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시장이 좋아지면서 대형주들이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대형주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 실제로 몇 개의 종목 빼고는 실적으로 이렇게 딱 걸러내다 보면 이렇게 손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 이 연초에 요때를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역시 보면
대형주들이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코덱스 200을 보면 많이 넘어섰죠. 연초에 요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확실히 중소형주들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는 지금 대형주가 없으니까 갑자기 대형주를 갑자기 사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전고점을 살짝 넘어갔거든요.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금 사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이런 어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고점에 이렇게 딱 걸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요때 딱 전고점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 전고점 딱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대장주가 전고점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시장이 좋아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한다면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전고점을 쭉 와서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 전고점을 뭐 여러 가지로 넘을 수 있겠죠. 이게 쭉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넘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넘는 척하고 빠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참을 넘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넘는다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다만 한 번에 하지 말고 한 세네 번 나눠서 지금 매수하고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면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 마이너스 5%, 한 번 더 마이너스 5%,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를 각오하고, 그쵸? 전고점이 있으면 이 언저리라면 여기서 오늘 매수를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진다고 하면 난 2차 매수 할 거야. 또 마이너스 5% 빠지면 나 3차 매수 할 거야. 뭐 마이너스 또 5% 빠지면 뭐 여기까지 가기는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세네 번 정도로 나는 분할로 매수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면 별로 타이밍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이 업황이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뢰, 어떤 믿음이 생겼다면 지금 매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시장들이 좋아지고 대형주들이 좋아지는 건 알겠지만 종목 하나를 딱 고르는 것 자체도 어렵고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것이 어떤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달러도 약간 모습이 좀 급작스럽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그래도 의미 있는 바닥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래 변동성 지수가 바닥에 왔으니까 한번 튀어오르면 시장이 확 주저앉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상승 중에 되돌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장에 짧게 이런 조정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상승, 짧은 조정, 긴 상승, 짧은 조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그러한 어떤 초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정이 이 상승이 맞다면 이 조정은 아까 그 분할 매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리고 꼭 굳이 많은 종목을 꼭 매수하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종목은 별로고 ETF를 좀 매수하고 싶다. 혹은 지금 연말이니까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매매가 시행된 지 뭐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ETF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레버리지 매매가 안 되죠. 코덱스 200이라든지 혹은 뭐 코덱스 IT라든지 뭐 2차 전지 테마주라든지 뭐 이쪽이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타이거 2차 전지를 꽤 오랫동안 계속 매주 샀잖아요. 매주. 이거는 내년 내후년까지 시장을 보고 좀 오랫동안 매수해 놓읍시다라고 해서 쭉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은 뭐 그리고 시장 전체를 좋게 보는 것 이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조금만 오르면 계속 어떤 파생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빠질 거다, 뭐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특히 해가 바뀌면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너무 다른 어떠한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분위기도 너무 달라지고. 일단 상반기까지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반기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높아 보이지만 높은지 낮은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